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5월 31일 현재 시각은 3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성이엔지고요. 코드번호 011930입니다. 신성이엔지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서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 그러니까 우리 클린 환경 산업, 이게 클린 환경 산업이고 이게 재생에너지 산업인데, 재생에너지 산업들을 라인을 클린 환경 산업으로 기존에 전환을 다 시켰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적자를 반영을 시키면서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그때 호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적자를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자, 이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을 라인을 클린 환경 산업부로 전환을 시키면서 적자를 다 반영을 시켰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분기 실적도 이때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실적이 좀 무너지면서 반도체 투자라든가 공장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완이 되면서 미뤄지면서 실적이 이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실적이 악화가 됐습니다. 미뤄지면서. 그래서 이 신재생 쪽이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수주 잔고가 반영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가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1분기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이 올라와주고 있고 21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 21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들 보여줘야 돼요. 아직까지 절반 부근에서 이때 강세를 보였던 이 주가의 절반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아니고 21선에서 주종을 좀 받고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다가 한번 숨고르기를 보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조정을 받다가 쉬고 있다가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이 딱 나왔는데 여기서 숨고르기 한번 보이고 뚫고 올라가더라도 불가능한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감들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장기 이평선 구간이 여기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 11선도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21선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21선이랑 장기 이평선이랑 이 사이에서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 부분이 되겠죠. 61선이랑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장기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재생에너지 부분들이 그렇고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투자가 또 확대가 된다. 미국도 그렇고 투자 캐파 증설하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도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캐파가 증설되는 거에 수주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반기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실적 개선세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실적 개선세.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생에너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모듈 쪽으로도 수주가 계속 앞으로 증가가 되긴 하겠지만은 수주를 반영을 시키는데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수주 잔고가 얼마나 증가가 되는가. 그러니까 계약을 얼마나 받는가.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황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황들. 자, 미국 시장에서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이 책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린 산업 예산안 발표.
자, 여기서 그린 산업에 6천억 달러 상의 예산을 배치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규모를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예산은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투자 관련 세액 공제로 2,650억 달러였고, 그 다음이 클린카 구매 보조금. 오바마 때 첫 그린 뉴딜 예산안 규모가 90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이때 알고 있었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900억 달러가 책정이 됐었는데 엄청나게 주가들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린 산업 육성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바이든 정부의 그린 산업 육성 의지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의지를 장기 예산안 담긴 그린 산업 관련 내용들이 2조 3천억 달러의 인프라 부양안에도 동일하게 포함될 것이다.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인프라 부양안은 긴급 조정 예산권을 발휘하면 바이든의 의도대로 통과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하죠. 자, 관련주들,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다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들이에요. 전기차, 수소차, 클린카,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관련된 국내 업체들이 오랜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국내 그린 산업 오랜 호황 누릴 것. 대한민국 업체들의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들이 높다. 근데 신성엔지 같은 경우는 장기 입행선에 터치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바닥을 체크를 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수혜는 우리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히 캐파가 증설되고 뭐 그런 투자를 집행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재생에너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태양광 모듈 쪽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풍력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보다 태양광 쪽이 좀 더 이제 모듈 쪽의 수주가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 연관이 있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싸우면서, 약간 중국이 태양광 쪽이니까 제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광 쪽에 모듈이라든가, 전부 다 이제 라인 전체적으로 폴리실리콘이 필요해요. 폴리실리콘. 자, 근데 중국의 신장산이 폴리실리콘이 60%에서 70%를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조금을 넣으면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저가 공세, 그리고 물량을 저가로 계속 공급을 해버리니까 시장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 중국에서 태양광 생산하는 점유율이 신장산입니다. 신장산. 그러니까 위구르죠. 위구르 지역인데 여기에서 미국이랑 유럽이 니네 신장산에 인권 탄압하면서 만든 폴리실리콘 우리는 보이콧할 거야. 생산하지 마. 니네 이거 쓰는 기업들, 이 폴리실리콘 쓰면서 태양광 만든 회사들 우리 안 쓴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공백이 비어버리죠. 비어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합니다. 미국이랑 유럽이랑 보이콧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면은 태양광 업체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있잖아요. 원자재가 폴리실리콘인데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수익성.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렴할 때는 수익성이 10%에서 20%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10%에서 5%, 10%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올라가서.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폴리실리콘에 대한, 특히 이제 태양광 모듈 쪽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우려감일 뿐이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태양광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중국산 이런 정치적인 미국이랑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캐파가 시장의 60% 70%를 중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비어버리는 거죠. 이 수주가
중국에서 받고 있던 공급의 수주가 국내 기업으로 몰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업체들도 이 중국의 태양광을 안 쓰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개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성ENG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국내 기업으로서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단가,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을 조금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결국에는 태양광 쪽으로 캐파가 이게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국내 기업이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까지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미국에서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가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는 브리핑을 계속 해드립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 9시가 되면은 김윤재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서 매일매일 9시가 되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종목들, 단기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의 주식 이슈, 관련주들 어떤 자료들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투자의 안목을 뜰 수 있는 핫 예산 종목, 강세 예상 종목 이런 거 업종들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도움되시길 당부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VIP 매매 결산, 저희 알파팀도 VIP 리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VIP 매매 결산 보면 지금 아직까지 손절난 종목들이 없어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계속 잘 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VIP 매매 결산 팀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홈페이지 많은 활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